1일차 강의는 NCS 통합편의 의사소통 능력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대부분의 공사, 공단 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으로 NCS에서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의사소통 능력 영역은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려고 보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NCS 시험 특성 때문입니다.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자꾸 확인하게 되고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쉬운 지문도 자꾸 몇 번씩 읽게 됩니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는 지금은 문제를 자세하게 분석하는 연습과 함께 시간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면서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소통 능력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요 유형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함께 볼 문제는 문서 이해 능력을 요구하는 빈칸 추론 유형으로 지문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선택지를 찾는 문제 유형입니다.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지문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도 위치가 글의 흐름상 어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고 빈칸의 앞뒤 문장을 통해 그 사이에 들어갈 내용을 유추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긴 지문이 출제되면 빈칸을 포함하는 문단이나 바로 앞 문단만 읽어서 답을 찾아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문제처럼 짧은 지문이 출제된다면 오히려 지문을 모두 읽어 글의 내용을 파악한 뒤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읽기 전에 빈칸의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이 지문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묻는 경우는 글의 결론이나 글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빈칸 앞을 살펴보면 이로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는 주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빈칸에는 글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염두에 두고 지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착공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 부전 1강 1단계 구간의 개통식이 2016년 12월 29일 오후 2시 신해운대역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의 1단계 구간 개통식이 이 글의 주요 화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사업의 착공부터 개통 전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을 보면 1단계 구간에는 14개의 현대와 철도 역사가 들어섰으며 교대역, 백스코역, 거제역에서 부산도시철도 1, 2, 3호선과 환승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 간격이 15분이며 그 외 시간에는 배차 간격 30분으로 운행된다. 즉, 1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3개 역에서 환승이 가능해졌으며 출퇴근 시간에는 평소보다 짧은 배차 간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면 부산 주요 도심을 통과하는 이 구간을 시내버스로 이동할 경우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되지만 전철을 타면 37분이 소요돼 동부상권 접근성이 높아졌다. 여기에서 부산 주요 도심을 통과하는 이 구간은 바로 1단계 구간이며
1단계 구간 개통을 통해서 시간이 단축되고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번째 문단에서는 동해 남부선의 1단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개선되는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이로써, 즉 1단계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를 보면서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면 부산 도심 교통난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도심이라는 표현에 유의하면 지문에서 1단계 구간은 부산 주요 도심을 통과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문에 도심과 함께 아까 지문을 통해 확인했던 개선사항인 시간 단축이나 접근성 향상 등이 교통난 해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도 확인해 보면 2번에서의 관광은 지문에서 언급한 출퇴근 시간으로 보았을 때 내용상 적절하지 않고 3번의 이용객 증가나 4번의 만족도 향상 등은 1단계 구간의 개통 효과로 볼 수는 있으나 시간 단축이나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했을 때 1번이 더 적절한 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만 한다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어를 통해서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고 선택지가 지문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는 추론하기 유형으로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추론하여 답을 도출하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앞선 지문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문의 단편적 내용보다는 지문의 전체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바탕으로 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역시 지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먼저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답이 될 수 없는 선택지들을 지워 나가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슈머는 이야기를 뜻하는 스토리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가 합쳐져 이야기를 찾는 소비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여기서 스토리 슈머가 글의 주요 화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면 최근 기업들이 경기 불안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색다른 마케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색다른 마케팅 방안은 첫 문장에서 언급한 스토리 슈머를 활용하는 방안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벤트나 제품을 설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이 서로 공감하는 이야기로 위로받는 심리를 반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스토리 슈머 마케팅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서 이 색다른 마케팅 방안은 바로 스토리 슈머 마케팅이 되며 이 마케팅은 서로 공감하는 이야기로 위로받는 심리를 활용합니다. 뒤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 이는 소비자의 구매 요인이 기능에서 감성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나타났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공유,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스토리 슈머 마케팅은 기존 마케팅보다 비용이 더 든다. 스토리 슈머 마케팅이나 기존 마케팅의 비용에 대해서는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며 지문의 내용만으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답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2번을 보면 스토리 슈머 마케팅은 재미있는 이야기여야만 마케팅 가치를 가진다.
지문에서 보면 스토리 슈머 마케팅은 재미와 감성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주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재미있는 이야기 또는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 모두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감하는 이야기로 위로받는 심리를 활용한다고 했으므로 꼭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스토리 슈머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2번도 답에서 제외됩니다. 3번 선택지를 보면 스토리 슈머 마케팅은 제품의 기능을 더욱 강조한다. 지문에서 스토리 슈머 마케팅 사례는 소비자의 구매 요인이 기능에서 감성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늘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즉, 스토리 슈머 마케팅은 기능이 아닌 감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3번도 답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4번 선택지를 보면 스토리 슈머 마케팅은 현재 소비자들의 구매 요인을 파악한 마케팅 방안이다. 방금 살펴본 기능에서 감성 중심으로 이동한 소비자의 구매 요인에 따라 스토리 슈머 마케팅 사례가 늘어났으므로 스토리 슈머 마케팅은 현재 소비자들의 구매 요인을 파악한 마케팅 방안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선택지를 확인해 보면 모든 소비자는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고 싶어 한다. 보통 이런 모든과 같이 전부, 모두와 같은 표현이 선택지에 사용된다면 가장 먼저 옳지 않은 내용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스토리 슈머 마케팅은 공감하는 이야기로 위로받는 심리를 활용한 것일 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비자들이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일반화하는 내용의 선택지는 항상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함께 풀어볼 문제는 내용 이해 유형입니다. 지문의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또는 일치하지 않는지를 묻는 유형으로 NCS에서는 주로 신문기사나 업무 보고서, 안내문, 공고문 등의 긴 지문이 제시됩니다. 보통 나타내는 정보가 많은 지문이 제시되기 때문에 선택지와 지문의 내용을 맞춰보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선택지를 먼저 본 후 지문에서 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하가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이므로 내용과 일치하는 선택지들을 지워 나가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택지를 지문보다 먼저 보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제목이 주어지는 안내문 같은 경우는 먼저 제목을 보고 그게 어떤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충 파악한 후 선택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된 지문의 제목을 보면 전자제품 판매 프로모션에 대해 안내하는 문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택지에서 이번 프로모션은 본 회사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평생 전기세를 지원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겠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생 전기세를 지원한다는 키워드를 확인한 뒤 이를 지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내용을 보면 해당 프로모션 당첨자에게 평생 전기세 지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증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모션의 의의는 전기세를 평생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1번 선택지는 제외됩니다. 다음 2번 선택지를 보면 이번 프로모션은 품목별 혜택 크기는 서로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전기세 지원과 무상 AS를 받을 수 있구나. 여기서 품목별 혜택 크기는 다르지만 혜택에 전기세 지원과 무상 AS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내용이므로 이를 지문에서 찾아보면 4번의 혜택에 자세한 혜택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품목별 혜택이 상이하다고 했으며 아래 표를 보면 냉장고, 에어컨 등 품목에 따라 다른 혜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혜택의 내용을 보면 냉장고는 전기세 200만원, 10년 무상 AS, 에어컨은 전기세 200만원, 5년 무상 AS 등 금액과 기간은 다르지만 모두 전기세와 무상 AS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선택지도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므로 제외됩니다. 다음 3번 선택지를 보면 전국 매장에 방문하거나 상담 시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다이어리를 증정하는구나. 매장에 방문하거나 상담할 경우 당해 다이어리를 증정하는지를 지문에서 살펴보면 5번의 기타에서 당해 다이어리를 증정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이어리는 지정된 행사 매장에 방문하거나 상담할 경우에 증정하므로 전국 매장에 방문할 경우 증정한다는 3번 선택지는 지문을 잘못 이해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번, 5번의 선택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4번의 프로모션 당첨자는 제세공과금 22%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 내용은 5번의 기타에서 제세공과금 22%, 현금은 당첨자 본인 부담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4번 선택지도 바르게 이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의 행사품목 구매 고객 중 응모한 자에 한해서 진행된다는 내용은 2번의 대상에서 응모한 자에 한한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선택지도 안내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용 이해 유형에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는 선택지를 먼저 확인하고 지문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것이 답을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문제 유형은 문서 작성 능력을 요구하는 고쳐쓰기 또는 내용 수정 유형으로 주어진 지문에서 잘못 쓰인 단어나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접속어 또는 문장을 찾아 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입니다. 기본적인 맞춤법이나 접속어의 쓰임 등은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래 선택지를 바로 보면 먼저 1번에서 기역을 문맥을 고려했을 때 뒷문장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지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문에서 기역은 하지만 이 말이 1분 1초의 여유도 없이 빡빡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다. 여기서 기역의 이 말이 기역의 앞문장인지 또는 뒷문장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기역의 앞문장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앞에서 말하는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과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 중 어떤 유형의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므로 기역의 이 말이 가리키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역의 뒷문장을 보면 주어진 순간순간을 밀도 있게 사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서 순간순간을 밀도 있게 사는 것은 의미상 기역에 빡빡하게 살라는 말과 연결되면서 기역과 순서를 바꾸면 결국 순간순간을 밀도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말은 여유 없이 빡빡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로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1번은 적절한 고쳐쓰기 방안이므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2번에서 만들어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한지 지문에 니은 만들어져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다는 만들다는 용언에 어지다가 결합한 피동사입니다. 따라서 만들다는 능동문에, 만들어지다는 피동문에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니은이 포함된 문장이 능동문인지
또는 피동문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능동문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형태로 이때 서술어로 능동사가 사용되며 주어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와 달리 피동문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가 부사어가 됩니다. 이때 서술어는 피동사가 사용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장을 살펴보면 주어는 우리이고 목적어는 니은에 만들어져야 앞에 시간을 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형태인 능동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능동사인 만들다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만들어야로 고쳤어야 합니다. 만약 만들어지다가 사용되려면 시간이 우리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와 같이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부사어와 주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2번도 적절한 고쳐쓰기 방안이므로 제외됩니다. 다음 3번 선택지를 보면 디귿 문장 전체를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통일성은 글이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어야 하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귿이 이 글의 주제에 적합한 내용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문에서 디귿을 보면 인생의 기쁨은 자존감에 바탕을 둔 배려심에서 나온다. 여기서 자존감에 바탕을 둔 배려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문을 전부 읽지 않더라도 선택지 1번, 2번을 살펴보면서 지문의 내용이 시간 관리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디귿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백은 우리 삶에서 필요하다. 이는 뒤에 시간의 여백과 연결되면서 결국 지문의 내용이 시간 관리에 있어서 시간의 여백이 필요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려심을 언급한 디귿은 글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번도 답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다음 4번에 리을의 그러므로를 또한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는 리을의 앞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의 앞 문장에서는 앞서 본 시간의 여백이 없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즉, 시간의 여백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을이 포함된 문장을 보면 시간의 여백을 만드는 것은 현명한 삶을 위한 최고의 시간 관리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시간의 여백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시간 관리임을 강조합니다. 결국 시간의 여백이 없으면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므로 시간의 여백은 최고의 시간 관리이다. 로 문장이 연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문장이 리을이 포함된 문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가 되므로 리을에는 그러므로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또한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선택지를 확인해 보면 미음이 전체 글의 흐름과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 미음을 살펴보면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체계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1분 1초의 여유도 남기지 않고 빽빽하게 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여기서 빽빽하게 일정을 계획한다는 것은 앞서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의 여백과 반대되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5번 역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 수정 유형은 어려운 맞춤법이나 접속어의 의미를 모두 암기하기보다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면서 자주 나오는 맞춤법과 접속어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문의 내용도 함께 이해하여 답을 찾아야 하므로
앞뒤 문장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NCS 의사소통 능력 영역의 대표 유형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실제 문제 유형들을 더욱 자세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지문들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글의 유형을 구분하지 말고 평소에 여러 글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고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통해 독해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실제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